해양도시안전위원회 박종철 위원님 토론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박종철 위원입니다. 이런 우리가 건설교통위원회에서 지금 이 지하 안전에 대한 현안 회의도 하고 했는데 해양도시안전위원회에서 지금 우리 주최로 한 4월 21일 날 또 우리가 긴급 대책회의를 했습니다. 거기에서 많은 이야기가 또 나왔고 거기 전문가들도 모셔서 같이 했는데 이런 우리 집안 심화에 대한 이러한 것들을 관리 주체가 없어요. 제가 이렇게 오늘 박사님도 말씀하셨는데 지하 안전 시설물에 대한 관리 주체가 없습니다. 다시 말하면은 통신이 지나가고요, 가스가 지나가고 상하수도가 지나가고 거기를 파보니까 폐관이 많이 나와요. 폐관이. 그럼 예를 들어서 통신 같은 경우에는 통신을 철거를 하고 나면은 거기를 빼내고 매설을 해야 되는데 그냥 아래 거기 있는 내용물만 빼가고 나머지는 그대로 있는 거예요. 폐관이 되버린 거예요. 그게 공이 생기는 거예요. 그 공이 생기고 또 상수도는 제가 조사를 해보니까 상수도의 누수율이 6% 정도 돼요. 6%. 상수도의 누수율이 6% 정도 되는데 하수도의 누수율은 잡을 수가 없어요. 그리고 불량수도 있고. 그래서 이렇게 해서 지하 매설물에 대한 주체를 만들어야 되겠다라고 하는 것이 가장 큰 핵심이 있어요. 지하 매설물에 대한 주체. 즉 다시 말하면 통신은 통신대로 상수도, 하수도 따로 있고 그다음 가스 따로 있고 그럼 가스가 예를 들어서 폐관이 되면은 그거를 빼내야 되는데 그대로 있더라. 그래서 이거를 저는 부산시하고 부산시의회에 강력하게 주장하고 싶습니다. 뭐라고 만들었냐면은 부산에 제가 저기 가지고 시정 질문을 할 텐데 부산에 시설관리공단이 있어요. 부산에 시설관리공단. 시설관리공단은 정말로 부산시에서 할 수 없는 여러 가지 일들을 부산시 관리공단에서 합니다. 그거는 지방공기업법에 따라서 만들 수가 있어요. 예, 그래서 저는 부산시 지하 안전관리공단을 만들자. 그러면은 각 주체, 예를 들어서 상수도, 하수도, 또 뭐 통신, 가스 이런 것들이 각 주체마다 와가지고 땅을 매설하고, 땅을 파내고 다시 매설하고. 그럼 매설하면 매설하는 순간에 끝이에요. 그런데 지하 안전관리공단을 만들면 부산시 전체에 대한 지하 매설물에 대해서 관리가 가능하다. 그럼 지상에 있는 거는 지상에 도시시설공단이 우리가 있기 때문에 시설공단에서는 얼마든지 하는 거예요. 그럼 지하는 어느 누구도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주체가 없어요. 그리고 관리 주체가 없고 또 한 가지는 이번 이 싱크홀을 상대로 해서 이 지정지문 하나 공부를 해보니까 교통공사는 교통공사대로 빠져나갈 공이 있고 부산시의 집행부는 집행부대로 빠져나갈 공간이 있어요. 그러니까 서로가 빠져나갈 공간이 있다 보니까 책임을 질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여기 교통공사에 또 뭐 관계자분도 계시는데 직접 와서 하는 말이 교통공사하고는 관련이 없다. 그럼 시청에 실이 있어요. 그 실에도 자기들은 이거하고는 좀 관련이 없다. 그럼 불안은 가중되고 이런 문제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철저하게 규명을 파헤쳐서 이번 4월 30일 날 시정질문 때 관계자 불러가지고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오늘 이런 토론회가 정말 뜻깊은 그런 유의미한 자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박종철 위원님 감사드리고요. 특히 그 지하 매설물 관리 주체 명확화를 위해서 구체적으로 지하 안전관리공단 설립을 제안해 주셨습니다. 다음은 부산시와 부산교통공사 측의 토론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부산시 민순기 도시공간계획국장님 토론 부탁드립니다. 네, 도시공간계획국장입니다. 앞에서 주제 발표를 해주신 분들이나
토론에 참여해 주신 많은 분들께서 좋은 의견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제 행정부 입장에서 좀 몇 가지를 말씀을 드리면은 행정부가 갖춰야 할 사항, 기본적으로 저희가 수행해야 될 기본적인 업무는 법령에서 정한 사항들, 그리고 지침이라든가 여러 가지 행정 계획에서 정해진 범위 내에서 얼마나 충실하게 업무를 이행을 하는가가 가장 중요한 부분인데요. 저희도 이 지하 공간 관리에 관한 업무를 수행을 하고 있지만 지하철 특별법이 2018년도에 생기고 여러 가지 국토부의 기본 계획도 집행 계획도 수립이 되었고 이후에 부산시도 매년 관리 계획을 빠짐없이 수립하고자 노력을 해왔지만 많은 부분들이 부족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연 1회 일관 조사라든가 노선에 따라서 5년에 한 번씩 조사를 하고 또 착공 후에 지하 안전 관리에 관한 조사도 많이 부족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더군다나 대형 부착 공사를 수행하는 데 있어서 사후 관리에 대한 부분이 많이 미진했던 부분이 있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많은 분들이 지적을 해주셨던 우리 지역의 집안에 대한 특성이라든가 취약점에 대한 특성들 분명히 충분히 사전에 인지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에 대한 적극적인 관리가 많이 부족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더군다나 지금 지하 매설물에 관한 통합적인 관리 기관의 부재에 대한 부분도 지적을 해주셨는데요. 저희가 여러 가지 지하 매설물 관리 기관들, 상하수도 관리 부서라든가 통신, 전력 관리 기관들과 여러 가지 매년 이제 통합적인 관리를 위한 논의를 이어나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각각 관리 주체별로의 관심이라든가 책임성들 이런 것들이 많이 부족하다고 저희도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좀 더 강화해 나가기 위해서 시 본청 차원에서도 많은 관심과 또 교육 이런 것들을 요구를 하고 있지만 많이 부족했었고요. 앞으로 조금 더 체계적인 관리가 될 수 있도록 시 본청에서 적극적인 행정과 책임 의식을 갖고 업무 집행에 이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런 실행력의 제고를 위한 실효성을 갖추기 위한 기술적인 협력 분야인데요. 저희가 기존에 나와 있는 집안 탐사, 결국 이제 사전 예방이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집안 탐사, 사전 징후 포착을 위한 기술로서 이제 지표 탐사를 수행을 하고 있었습니다. 보다 촘촘한 조사가 이행될 수 있도록 저희 인적인 부분이라든가 물적 자원도 충분히 보강토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신기술에 대한 적극적인 도입을 위해서도 민간과의 협력이라든가 또 토목학회와의 협력도 더 강화해 나가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사고로 이어지기 전에 사전 예방이 이행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고요. 특히나 대형 불착 공사장, 저희 최근에 이슈가 되는 것이 이제 서산하단선 도시철도 공사장 주변이지만 그 외에도 건축물이라든가 또 지하차도, 터널, 부산시청 내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지하 관련된 공사에 대해서는 사전에 필요한 부분들은 관리 계획이라든가 굴착 후에 어떤 집안 상황을 모니터링을 하고 꼼꼼히 좀 챙겨볼 수 있는 이런 지자체 차원의 지침들, 행정 계획들도 조금 더 보완이 필요하다고 보고 저희가 이 부분들을 메꿔질 수 있도록 계속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부산시 민순기 국장님 감사드립니다. 전체적으로 부산시에서 지금 고심이 대단히 좀 깊으신 것 같고요. 폭로율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땅거짐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 그리고 실행력 제고, 그 다음에 저희가 외부 전문가들과의 네트워크 강화, 다양한 분야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토론을 해주셨습니다.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마지막으로 부산교통공사 김이훈 철도건설본부장님의 토론이 있으시겠습니다. 말씀드리기에 먼저 사실 지금까지 저희 현장 주변에서 여러 가지 싱크홀들, 땅꺼짐 상이 일어나서 시민 여러분께 많은 심려를 끼쳐드린 점 진심으로 사과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 저희들이 작년부터 했어요. 사실 굴착공사가 시작되면서 이거 전문가님도 이야기하셨지만 이 동시다발적으로 사실은 땅꺼짐 현상 싱크홀들이 발생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나름 그거를 예방하기 위해서 사실 굉장히 많은 것들을 해왔었습니다. 실제로 저희들이 지방보건을 한 1,100동을 한다든지 객지기를 추가한다든지 집회 탐사를 늘린다든지 여러 가지 부분들을 했습니다만 사실 이러한 부분들이
사실 저희들 힘만으로는 사실 좀 굉장히 좀뭐 어려운 부분들 그리고 이게 안 생기면 좋아서 될 일들이 자꾸 생기니까 저희들도 사실 굉장히 답답한 마음들이 굉장히 큽니다. 그래서 지금부터는 어쨌든 더 이상 발생돼서는 안 되겠다라는 마음을 가지고 있고요. 그래서 어쨌든 저희들 힘 그리고 이제 부산시에서 지금 TF를 만들어서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산시 부시장님이 TF 사장에 대해서 가지고 운영을 하고 있고 사상구 저희 부산시가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상구에서는 여러 가지 뭐 척구 유술이라든지 하수관이라든지 그런 것들을 살펴보고 있고 저희들도 지금 위험 개소에 대해서는 이제 GPR 탐사가 한계가 좀 있기 때문에 그 깊은 부분을 보기 위해서 보링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 주에는 이미 도서관 밑에 보링을 해서 주로 확인을 했고 지금도 확인 및 시험 물착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한번 들여다보고 문제가 없는지 어떤 뭐 그런 문제를 어떻게 방지할 지금 당장의 문제를 저희는 집중을 해서 사고가 계속 생기지 않도록 최대한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마지막으로 김의원 본부장님 감사드리고요. 사당하단 선에서 추가된 땅까지 없도록 각오도 말씀해 주셨고 기본적으로 저희가 그 GPR 탐사의 그 탐사 신고의 한계를 이런 보링 실추 조사를 통해서 좀 더 깊은 깊이까지 확인하고자 하는 구체적인 방안도 지금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러면 다음에 저희가 시간이 이렇게 많지는 않지만 패널 여러분과 토론을 플로어에 계신 분들과 토론을 진행하고자 하는데 시간이 조금 제한되기 때문에 한 2분 정도까지 저희가 토론을 하고자 하고요. 혹시 의견이나 질문 있으신 분들은 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네, 저 마이크 좀 전달해 주시겠습니까? 네, 사상구 김창석 의원입니다. 지금 이제 그 지하철 공사에서 109, 209 합쳐서 14번의 싱크홀이 발생했고 109에서 12번이 발생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13일 날 그 동서고가로 밑에 거기에 싱크홀이 발생하고 14일 날 감전새벽시장 그 척구 파손으로 인해서 또 싱크홀이 발생을 했습니다. 그리고 13일 날 싱크홀이 발생을 했는데 거기에 보면은 그때 이제 원인이 뭐냐 했을 때 노후 하수관 속에 그 통신선이 잘려 있었어요. 거기서 이제 물이 이제 흘러내리고 있었고 그것이 원인이었을 것이다라고 이제 교통공사에서는 이야기를 하고 그런데 거기에 그 예측을 할 때는 5톤 트럭에 11대 분의 어떤 토사로 메꿀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그게 23대가 되었어요. 거기에. 토사를 붓는 순간에도 보면은 그 오른쪽 땅속으로 계속 토사가 유실이 되고 있었습니다. 그럼 과연 그 토사들이 다 어디를 갔느냐? 우리 박연 우리 그 지부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비어있는 공간으로 갔을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렇죠? 근데 그 공간에 대한 문제는 아예 거론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땅을 메꾸는 데 바빠가지고 그 원인이 뭔지, 그 공간이 어디로 가는지, 그걸 조사할 생각을 안 하고 그냥 토사만 갖다 부어가지고 일단 땅을 메꾸고, 그럼 과연 그 토사 23대가 들어갔는데 지금 현재 그 집안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 전 굉장히 궁금합니다. 이게. 그래서 교통공사에서 이게 사고가 나면은 왜 사고가 났는지 그냥 눈에 보이는 눈으로 확인할 수 있는 그 원인만 분석하고 그 집중적으로 분석하지 않고 그냥 땅을 메꾸고 거기서 다시 공사를 재개하고 심지어는 그 옆에 척구가 파손돼서 싱크홀이 생김에도 불구하고 공사 진동을 일으키는 그 작업을 계속적으로 이어가면서 집안의 안정화에 대해서는 전혀 관심이 없이 오로지 공사만 하고 거기는 메꾸고 이게 과연 제대로 되어가고 있는 건지 좀 의심스럽고 앞으로는 만약 발생했을 때 원인 분석부터 시작해서 또 그게 토사들이 어디로 이동을 하는지 이런 것들이 좀 우리
지부장님 말씀대로 좀 논의가 돼야 되지 않느냐라는 그런 생각을 좀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우리 민숙이 우리 공간계획국장님한테 여쭙고 싶은 게 지금 그 사고 이후에 사실은 14번의 싱크홀이 생기면서 그쪽 라인으로는 택시도 가지 않으려 합니다. 그만큼 불안하다는 거예요, 시민들이. 그래서 지금 그 집안의 안정화에 대한 정보 공개를 해라. 공개 시스템을 만들어서 공개를 해라. 그런데 그거 어떻게 돼가고 있는지. 그 다음에 그 우리 지하안전법에 의해서 지하안전위원회가 만들어지고 그 다음에 그 지하 공간에 대한 통합 지도가 분명히 필요하다라고 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도 지금 어떤 준비를 하고 있는지 좀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의견도 주셨고요, 질문도 주셨는데 그 민순기 국장님 딱 찍어서 질문 주셔서 답변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네,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사실 이제 본 사건의 사건이라고 칭을 하겠습니다. 사상화단선 주변에 이제 여러 건의 싱크홀이 발생을 했었었고, 저희가 2018년도에 지하안전 관련한 특별법이 제정된 이후로 시 군청 도로계획과에서는 지속적으로 이 집안 탐사 업무와 지하공간 안전에 관한 업무를 수행해 왔었습니다. 그에 따른 결과물로서 이제 집안 침하 위험 지도에 대한 결과물을 자료를 갖고 있고요. 이 집안 침하 위험 지도는 저희가 기존에 수행해 왔었던 직결 탐사의 결과와 그리고 기존의 지하 내설물의 어떤 노후도라든가 영향성, 상관관계성을 고려를 해서 저희가 집중적으로 이제 관리가 필요하다라고 판단되는 부분들 또는 이제 조금 더 촘촘한 집안 탐사가 필요하다라고 판단되는 부분들을 이제 위험 지도에서 표시를 한 상황이고요. 사실 이제 100% 기술적으로 또 예측에 관한 부분들이 선반영돼 있다라고 볼 수 있는 부분도 있어서 100% 기술적으로 과학적인 근거를 갖는 자료다라고 말씀드리기 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때문에 이제 위험 지도에 대한 공개를 기존에 좀 해오기 어려웠었던 부분도 있었고요. 다만 지속적인 싱크홀이 발생하면서 시민들의 알 권리 차원에서 또 시민 안전에 대한 사전의 정보 공유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어서 저희가 공개할 수 있는 땅꺼짐의 발생 이력이라든가 그에 따른 조치 사항들 또 부산시의 향후 계획을 포함한 별도의 시민 공개가 가능한 정보를 현재 다시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이 정리가 되면은 시민분들께 적극적으로 알릴 수 있도록 공개 처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네, 국장님 답변 감사드립니다. 네, 손을 제가 얼굴을 치고 부탁드려요. 저는 먼저 드셔서 뒤에 질문이 되겠지만, 네. 혹시 그 손 드시는 질문이 짧으신가요? 알겠습니다. 아니 지금 마지막 세 분까지 그러면 손을 드셨기 때문에 세 분까지 좀 더 해주시고 그다음 해주시고 플로우 토의는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 네. 저는 지하공간이인지 대표이사를 맡고 있는 조봉래라고 합니다. 집안 쪽에 관심도 많고 그동안에 이 부산 지역의 지하안전 계획도 여러 차례 수립해 왔습니다. 간단하게 두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하안전법이 갖고 있는 그 책임과 한계가 어마어마합니다. 그런데 담당하는 공무원들이 거의 없습니다. 이게 큰 문제입니다. 부산시 16개 지자체에 지하안전을 전문적으로 담당하는 외부 특채된 인력이나 또는 자체 인력이라도 교육을 통해서 이 일만 전담하는 분들이 꼭 있어야 됩니다. 이걸 통해서 아까 말했던 수많은 지하안전에 대한 계획을 세울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서울시는 지하안전과를 이번에 발족시켰습니다. 여러분들 알고 계시겠지만 부산시에는 지하안전 팀이 있습니다. 이게 우리도 따라가야 될 문제가 하나로 보이고 서울시는 모든 지자체에 2명씩 지하안전 전문 인력을 특채하도록 배려를 했습니다. 이것도 이 일을 많이 주는 대신에 이 일을 할 수 있는 조직과 예산이 꼭 필요하다는 거 이번 기회에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또 한 가지는 우리 민 국장님도 계시고 부산시 의원님도 계시는데 이 분야가 땅속에 관련된 분야가 아직도 미비한 부분이 많습니다. GPR 같은 경우에는 2m밖에 탐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저희 회사도 그 장비를 가지고 있는데 5m나 10m 밑에 있는 구멍을 알아보고 싶은데 그거 지금 이 GPR 장비를 안 됩니다. 그러면
특수한 센서를 심어서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 실적 사항이 적습니다. 이런 거를 갖다가 국가 R&D나 부산시에 좀 투자를 해주시면 10m나 20m 밑에 있는 동공도 발견할 수 있도록 센서를 심고 그걸 테스트할 수 있는 방법이 기술은 개발되어 있는데 그거를 부산시에서 지원도 안 해주고 예산도 지원을 안 해주고 있어서 해볼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그런 걸 좀 지원해 주시고 GPR 데이터가 지금 우리 부산시에 수백 킬로의 GPR 데이터를 가지고 있는데 그 데이터를 분석하거나 확인하는 프로그램이 없습니다. 이것도 국가에서 조금만 지원해 주시면 신부자들이 그걸 연구를 해서 그거를 부산시 공무원도 보고 또는 일반인도 보고 우리 같은 전문가도 확인할 수 있는 그런 공용된 프로그램을 개발해야 됩니다. 그런 개발이 시급한데 그 문제에 대해서도 지금 그 우선순위가 밀리고 있으니까 그런 문제에 대해서 조금 더 관심을 가져주시고 그 지원해 주시면은 업계에서 일하고 있는 우리 지역 전문가들이 보다 더 우리 부산의 땅거짐이나 집안 침하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에 예방할 수 있도록 잘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조금만 지원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아까